장 형사님, 저는 진나영의 남편인 한현성이라고 합니다. 형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현성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한현성이 어떻게 진나영의 범죄를 폭로하고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지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홀로 앉아 고민하던 한현성은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대로 진실을 묻어두면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에게 미국으로 떠나자고 했지만 진나영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에겐 여기서 성공할 기회가 많아. 절대 떠날 수 없어. 그녀의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한현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혼하자. 그는 진나영에게 단호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차지할 때까지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한현성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김마리가 여전히 아버지 한진태와 진나영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현성은 어머니 김마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아직까지도 진나영을 둘째 며느리로서 신뢰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를 해들재단에 입사시켰습니다. 김마리는 딸 같은 진나영이 재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영이는 재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이야. 김마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그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는 어머니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하리라 결심했습니다. 한편 진나영은 해들재단에 입사하자마자 자신의 언니 진수지에 대한 질투와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지는 재단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의사로 존경받고 있었고 그 사실이 진나영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진수지에게 빼앗겼다고 느낀 진나영은 이제 재단에서마저도 진수지에게 뒤처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잘난 척을 해. 하지만 이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진나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진수지를 어렵게 만들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회의에서 일부러 진수지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를 방해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진수지가 환자 진료와 연구로 바쁜 와중에도 진나영은 끊임없이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 회의가 끝난 후 진나영은 일부러 진수지를 방에서 불렀습니다. 수지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해. 진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가식적이었습니다. 언니가 맡은 연구 프로젝트 말인데 내가 좀 더 재단의 방향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이상적이잖아. 현실적이지도 않고. 진수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환자를 위해서야. 그건 너도 알지. 이 프로젝트는 이미 재단에서도 승인받았고 내가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진나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달라. 내 생각엔 언니가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언니 책임이니까. 진나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동생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늘 동생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일을 방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자신의 책임감을 지키고자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사람 중 하나는 한현성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심해지는 진나영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곧장 장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 한현성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현성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장 형사는 이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현성의 아버지 한진태를 오랜 기간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한현성이 연락을 해왔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현성 씨,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까? 장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현성과 장 형사는 어두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현성은 피곤한 표정으로 장 형사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카페 안은 적막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앞에 커피잔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 아버지와 나영이 그리고 저희 가족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 형사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죠? 한현성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장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영이가 어머니를 속였던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우를 찾는 걸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도요. 장 형사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재빨리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한진태와 진나영이 마치 음모를 꾸미는 듯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녀가 알면 다 끝이야. 한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나영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님이 알게 되면 현성 씨도 우리 편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장 형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한현성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진나영 씨도 공범이었다는 겁니까? 한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동안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 파일을 얻기 위해 제가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장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군요. 한진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알았지만 며느리까지 공범이라니. 그럼 이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날 이후 장 형사는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한진태와 진나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단순히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중심을 꿰뚫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장 형사는 이 증거를 분석하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 담긴 대화들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폭로하기에 충분했고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진나영은 재단에서 벌어진 일들과 과거의 범죄가 드러나며 체포되었습니다. 재단 내에서 그녀가 저지른 부당한 일들도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체포될 때조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오해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단 내 직원들조차도 그녀를 외면하며 그녀의 행동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진태와 진나영은 나란히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이나 돈으로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그들의 운명은 법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장 형사는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그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없을 거야. 체포 당시 진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한현성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영아. 너도 아버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한현성은 어머니 김마리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마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현성의 품에서 차츰 안정을 찾으며 아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현성과 김마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현성이 진실을 말하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